얘기를 듣다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이 안 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. 교수님, 그게 별 의미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해주겠죠.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기 환자가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그래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교수님이 아니죠. 교수 놈이죠. 교수 놈. 안녕하세요. 잔이생활건강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한 2달 쉬었나요, 제가? 애들 방학에 맞춰서 저도 나름대로 방학을 가지면서 또 재충전도 하고 했습니다. 유튜브를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취미처럼 하니까 어떤 수익에 목매달지 않아도 되고 힘들면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까봐 그런 분들한테 또 죄송하고 하니까 더 이상 쉬면 안 되겠다. 그 생각에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. 이제 9월달이 돼가지고 제가 폐암 투병한 지 만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이제 5년 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분응선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게 워낙 종잡을 수가 없고 특히 소세포성 암은 그렇죠. 그리고 뭐 5년 완치했다 그래도 예, 자칫 방심하면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재발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암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특별하게 하는 치료나 이런 건 없고 매달 한 번씩 면역항암제 옵티브 맞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 보조요법들 그런 거 이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옵티브 맞을 때마다 피 검사를 하는데 저는 늘상 이제 CT나 MRI를 찍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몸의 변화나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게 혈액 검사라고 보거든요. 그 중에서 종양 표지자 같은 거는 핵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봐야 될 혈액 검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2년간 매달 해왔던 피 검사의 그 수치 추이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. 종양 표지자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뭐 간 수치라든지 염증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종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자신의 수치나 어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나 도표화나 데이터화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용인 수지에 있는 그 PM 비타민 사무실에 어떤 환자분 가족이 오셔가지고 또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아드님하고 손녀분하고 이렇게 3대가 같이 오셨어요. 그래서 두경부암 치료 중이시고 그게 이제 폐로 전이 되시고 또 뼈에도 좀 가 있고 간에도 전이가 조금 돼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소세포성 암이었거든요. 두경부암 암종이 그 신경아세포종이라고. 그래서 제 두경부암도 그 소세포성 신경아세포종이었기 때문에 6년 전에 지금 이제 5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되게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. 두경부암과 폐암을 저처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뭐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 병원 치료 외에 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나눴고 미술토 같은 자가주사를 제가 직접 가져가서 앰플 따는 법, 그 다음에 주사기 어떻게 재는지, 어떻게 자가주사를 하는지,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말씀을 나눴고 또 PM 비타민도 그날 현장에서 구매를 해가시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끝나고 가시는데 이렇게 아드님하고 가시는데 아드님이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. 근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. 왜냐면은 뭐 저처럼 30, 40대 젊은 암 환자분들은 그런 거에 공감을 좀 하실 텐데 나도 아들이 저렇게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저 상태가 되면 내가 투병을 해도 참 심적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에 많이 좀 부러웠습니다. 저처럼 저는 이제 아들이 있긴 한데 초등학생이거든요. 언제 커서 저렇게
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저렇게 될라나 그런 걱정에 이 투병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. 그 젊은 암환자들의 특징이 딱 보면은 위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밑으로는 자녀는 어리고,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도움을 못 받아요.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발품을 파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막 서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학 정보에 막 접근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거나 이게 잘 안 되고, 자녀들은 어려 가지고 뭣도 모르죠. 그냥 엄마 아빠가 아픈지 어떤지, 암이 뭐야, 죽는 거야, 뭐 이러고 있고.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니까, 저렇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녀가 장성한 상태에서 암에 걸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한결 가볍게 자녀 걱정들 없이 할 수 있겠다,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요 며칠 상간에 또 그런 부러운 마음을 또 반성하게 하는 그런 또 그 상황이 있었는데,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. 배우자가 암투병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 초반 부부시고 자녀가 이제 1살 배기 갓난쟁이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또 제가 그때 그 환자분을 수지에서 뵙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또 좀 부끄러워지고, 그래, 나보다 힘든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. 그분들처럼 젊은 암 환자분들은 암에 걸렸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겠죠. 뭐 자녀가 어리고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, 근데 그 와중에 자녀까지 있으면 더 이제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데, 아무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, 그 부부께서는.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때 수지에서 저 아들이 저렇게, 나도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는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부러운 마음을 또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남하고 나하고의 처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자꾸 생각한다기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, 그게 훨씬 더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제가 제일 메인으로 포인트로 보는 그 피검사는 NSE라는 소세포 폐암의 종양 표지자죠. 보시면은 지난 2년 중에 21년도 초에 한두 달 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. 되게 크게 치솟았던 적이 있는데 뭐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없었지만 뭐 다행히 호전이 됐습니다. 정상적으로.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고 있고, 또 다른 종양 표지자 중에 사이프라 21-1이라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소세포폐암 표지자는 아닌데 보조적으로 한번 같이 해본 거거든요. 요거는 빈도는 뭐 2달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데, 요거는 정상이 3.3 이하인데 대체로 정상 수준입니다. 근데 최근에 약간 상승세가 있어가지고 뭐 당분간은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향후에는 프로 GRP라는 표지자가 있거든요. 요것도 추가해서 같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. 간혹 가다 보면 종양 표지자 검사 자체를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대학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,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어요. 그러면은 자기의 몸 상태나 컨디션이나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매번 CT 찍고 MRI 찍어서 확인하실 건지. 그잖아요. 종양 표지자가 늘 정상치에 있다가 갑자기 확 치솟는다거나 아니면 점점점 상승하는 추이면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. 내 몸 안에서. 그럼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고, 그걸 보고 그럼 추가적으로 CT를 찍어 봅시다라든지 이런 대처가 가능한데, 그걸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얘기를 듣다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이 안 해준다,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. 교수님, 그게 별 의미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해주겠죠.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기 환자가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그래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교수님이 아니죠. 교수놈이죠. 교수놈. 그 다음으로는 간 수치입니다. AST가 정상치는 38 이하인데 저는 지난 2년간 한 24에서 28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대체로 두세 번 정도 30점대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ALT는 43 이하가 정상인데 저는 지난 2년간 한 16점에서 17점 정도
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독일제 그 PM 비타민을 3년 넘게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. 매일같이. 그런데 보면은 그 PM 주스를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 지금 이 보여드리는 도표가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PM 주스는 매일같이 먹어도 간 수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물론 그거를 표준용법대로 드셔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. 보시면은 몸에 좋다고 이걸 막 하루에 3배, 5배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. 왜냐하면은 이 PM 주스에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는 간에서 분명히 대사되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. 간 수치하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배씩 드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메가요법 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표준 용법대로 드셨을 때는 간 수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암투병 하면서 간 수치 올라갔던 적은 3년 전인가요?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그 6개월간 알벤다졸이라는 구충제 먹었을 때, 그때 그 간 수치 올라가지고 끊었잖아요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망할 놈의 구충제, 요즘은 드시는 분들 없겠죠. 마지막으로는 염증 수치 CRP. CRP는 5 이하가 정상인데, 정상인이면은 보통 1점을 잘 안 넘습니다. 근데 암 환자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할 때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장염, 폐렴 등등 염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리고 뭐 케모포트라든지 장루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, 수술 부위 염증도 생길 수 있고, 그래가지고 CRP 상승 기회가 많죠.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. 저도 이제 방사선 폐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지난 2년간 한 3번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나마도 다행히 크게 치솟은 건 아니고 정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. 사실 매달 하는 피검사 항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그 가지수가.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고, 간 수치, 염증 수치, 종양 표지자 요 정도.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